그래서 이제 우리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물리량을 다루게 될 거예요. 물론 물리량이라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운 게 정력화학 때도 살짝 배웠고 동력학 때 많이 배웠을 것 같네요. 뭐 일부는 저한테 동력학 수업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교수님이 하셨을 수도 있어요.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글씨 좀 작게 썼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 잘 안 보이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새로 크게 쓸게요. 물리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현상의 크기를 나타내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력학에서 배운 게 질량, 그 다음에 제일 기본적인 것만 할게요. 우선 길이,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겁니다. 네. 글씨 잘 보여요? 이거 좀 새 걸로 사올게요. 다음 시간에. 원래 있던 거 쓰니까 잘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래서 질량은 뭐 영어로 mass라고 쓸 거고, 길이는 length, 시간은 time이죠.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배운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나? 길이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뭐 속도라거나 그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속도를 시간으로 한 번 더 나누면은 가속도가 있고, 뭐 동력학에서 제대로 배웠다면은 몇 가지 더 있죠. 속도 비슷한 애들. 각속도, 각가속도가 있습니다. velocity, acceleration. 그 다음에 각속도는 앞에 각이라서 angular라는 말이 붙거든요. 그 다음에 뭐 밑에도 똑같죠. angular velocity라고 붙을 거예요. 근데 진짜 매직 없나? 그 다음에 또 뭐가 더 있었어요? 물리량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혹시 그 수업을 열심히 들은 사람들은 기억을 하겠지만은 속도, 가속도 등에 대한 거는 운동학적인 운동학 맞나? 운동학 맞는 것 같아요. 운동학적인 관점에서 그냥 어떤 결과적으로 나오는 움직임을 그냥 표시만 하는 게 운동학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쓰는 거고, 그거 말고 운동 역학, 키네마틱이랑 키네틱이랑은 다르죠. 키네틱에 대한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질량이 들어가죠. 여기에서는 질량 곱하기 속도, 질량 곱하기 가속도, 질량 곱하기 각속도는 안 했을 거예요. 그 대신에 뭘 했냐면은 2차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속도, 각가속도 등등을 했죠.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운동량, 그 다음에 힘. 우선 이것만 쓸게요. 포스. 또 뭐가 있나요? 그 밑으로 뭐 모멘트? 힘의 모멘트라고 원래 쓰는데. 얘는 모멘텀이고요. 얘는 모멘트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힘했고, 그 다음에 에너지 뭐 그런 거 배웠죠. 에너지나 아니면 일은 서로 같은 차원이다 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너지를 시간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아까 엔진에서 얘기했던 동력이 나오죠. 예,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리량들을 동력학 때 배웠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우리 수업에 우리 저항 추진 수업에 연관된 것들은 또 다시 쓰겠죠. 뭐 여러분들이 다른 수업들에서도 쓸 수 있고 또 뭐 들었을 만한 게 있나? 하나 있겠네요. 압력 아니면 응력. 프레셔가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는 지금 딱히 생각나는 게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는 동력학에서 배우진 않았죠. 압력은 아마 저기 구조역학이나 유체역학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거 말고는 더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에서 또 많이 쓰는 단위가 온도가 하나 있네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여기서 모든 거를 다 우리 수업에서 쓰지는 않겠지만은 상당 부분은 다시 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알고 시작하는 게 수업에 좀 도움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 개념을 헷갈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봅시다. 몇 분 했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쓰는 질량 킬로그램 단위 있죠. 그 다음에 뭐 톤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길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터 쓰고 있고요. 시간에 대해서는 초, 그 다음에 분, 시간 그런 게 있을 거고. 온도는 우리는 섭씨 쓰고 있는데 뭐 외국에서 화씨 쓰는 데도 있고 원래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켈빈 쓰죠. 절대 온도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속도는 이제 어떤 식으로 썼어요, 우리가? 그냥 시간당 간속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눴죠. 가속도도 똑같지. 속도를 시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미터 퍼 세컨 제곱. 그 다음에 운동량 같은 거는 질량 곱하기 속도. 힘은 원래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인데 우리가 얘를 그냥 뉴턴이란 단어로 쓰고 있죠. 둘이 똑같은 거예요. 크기는. 그 다음에 힘의 모멘트는 얼마만큼의 힘이 회전의 중심에서 떨어져 거리 곱하기 가해지는 힘의 크기니까 뉴턴 미터라고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나 일도 사실 몇 뉴턴으로 몇 미터를 갖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에서 서로 차이가 있죠. 힘의 모멘트는 힘하고 힘이 가해지면은 그 힘의 작용점 중심까지의 거리가 L이고 얘가 힘이에요. 서로 수직인 관계거든요. 모멘트에 대해 구할 때는. 근데 모멘트가 아니라 에너지 일을 할 때는 힘하고 이동한 거리하고 같은 방향 성분만 따지죠. 그래서 뭐 뉴턴 곱하기 미터라고 쓰기도 한데 원래는 뭘로 단위를 써요? 줄이라는 거 많이 쓰죠. 그 다음에 에너지 관점에서 또 다른 식으로 쓰는 게 물 1도씨를 1g을 1도씨인가? 뭐 그거 데우는 데 들어가는 열량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열량도 이거거든요. 칼로리. 그렇게 돼 있고 동력, 파워에 대해서는 원래는 그럼 1줄을 몇 초 동안 쓰냐에 1초 동안 몇 줄의 일을 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줄이라는 게 뉴턴 미터고 그 다음에 뉴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초의 제곱이고 세제곱이 되겠죠. 여기 이미 제곱 나눈 거에다가 한 번 또 초로 나눠줬으니까 뭐 이런 것들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와트라는 걸로 짧게 표현을 하기로 하죠. 서로 같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압력은 매직이 다 되는데 뉴턴의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뉴턴의 크기거든요. 그러니까 1m 곱하기 1m짜리 그런 면적에 1N짜리 힘이 가해지면은 1N이라고 하면은 한 100g 정도? 그 추를 올려놨을 때 그 무게예요. 그래서 되게 작아요. 어쨌든 얘는 우리가
파스칼이란 단위로 바꿔서 쓰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 동력학 때, 그 다음에 실제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쓰는 거는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아이고 수업 듣고 있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냥 놔둘게요. 감사합니다. 네. 하하. 네. 새 거가 맞네.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수업을 계속 해보도록 합시다. 이제 여기까지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단위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 실생활에서 만나는 것들이죠. 맞나? 실생활에서. 뭐 물론 그거 말고도 좀 다른 단위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것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선박 관련한 거 아니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깥에서도 사용되는 통용되는 그러니까 명확히 이걸 해야 된다라고 정한 건 아닌데 좀 다른 방식으로 쓰이는 단위계들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 듣다 보면 그게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선 봅시다. 질량 얘기를 하자면 우리는 킬로그램으로 잘 쓰고 있는데 킬로그램 안 쓰는 거나 아니면은 킬로그램으로 나라에서 정했는데 그냥 계속 다른 단위계 쓰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우리는 뭐가 있나? 그런 게. 무게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금 같은 거 셀 때 한 돈으로 세잖아요. 톤이랑 달라요. 네, 이거 얼마지? 한 3g? 뭐 그 정도 될걸요? 되게 작아요. 한 돈. 그래서 뭐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맞이하는 게 파운드라고 있습니다. LB라고 쓰나? 매직 잘 써지네. 네, 아마 LB라고 썼던 것 같은데? 맞아. 파운드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딴 거 뭐 있어요? 사실 톤도 그 파운드 기준으로 세는 톤이랑 우리가 미터법 기준으로 세는 톤이랑 다르거든요. 1톤은 1000kg죠. 근데 그거 말고 파운드로 세는 거는 또 롱톤, 숏톤이라고 있어가지고 숏톤이 얼마더라? 숏톤이 2000파운드인가? 하여튼 얼마 정도 돼요. 그래서 숏톤으로 하면 900kg 이쪽 저쪽 되고 롱톤으로 하면은 1020kg인가? 1톤 조금 넘어요. 그 다음에 파운드로 그러니까 야드 파운드법이라고 하는 거 그거 쓰는 데에서는 롱톤, 숏톤 이거 원래 개론 때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수업 듣는 사람들 상당수는 개론 저한테 배웠을 거잖아요. 어쨌든 톤이라는 단위도 이렇게 다르게 쓰인다. 다만 우리 수업에서는 미터법 톤 기준으로 합니다. 네. 미터법 톤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러면 왜 미터법 톤을 쓰냐? 그냥 당연히 이거는 표준이 아니니까 그것도 있기는 한데 조금 더 깊게 파고들면요. 여러분들이 1kg을 뭘로 정의를 했냐면은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아주 엄밀하게 가자면 달라졌는데 처음에 1kg이란 단위를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 이게 물 1리터의 무게? 뭐 그런 걸로 대충 정했어요. 근데 물 1리터는 그러면 어떻게 되냐? 1리터라는 건 부피죠. 여기 쓰지도 않았네. 1리터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은 10cm 곱하기 10cm 곱하기 이게 1리터죠. 그래서 1톤은 1000리터예요. 1톤은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 그러니까 1m죠. 정확히 얘기하면 1m짜리 그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물의 무게가 됩니다. 근데 그 물의 온도는 일반적으로 4도씨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죠. 지금은 이게 좀 달라졌어요, 정의가. 왜냐하면 이게 뭐 명확히 맞다 그게 아니라서 정말 뭐 엄격하게 뭘 따로 하기로 뭐 무슨 분자 몇 개의 개수 그런 식으로 가긴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작은 스케일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냥 큰 틀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어쨌든 그래서 왜 이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미터법 톤 갖고 얘기를 계속 하냐면은
물의 부피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개론에서 배웠듯이 배의 무게는 그 배가 잠긴 물의 부피랑 배가 잠긴 물의 무게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 무게랑 배의 무게랑 같다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배수량이라고 하죠. 배수량이란 단어 아마 개론 때 배우고 뭐 그 뒤에 볼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박 설계에서는 배웠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배수량이 결국에는 배가 물에 잠긴 부피거든요. 그 부피에다가 물의 무게, 그 부피에 대응되는 물의 무게를 구하면은 그게 배의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미터법 정의가 물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상당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뭐 노리고 한 건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피 얘기를 했네. 뭐 비슷하게 나오는 거 밀도도 있죠.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밀도는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우리 수업에서는 많이 쓸 거예요. 물의 밀도 같은 얘기 많이 할 거고. 지우겠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길이. 길이는 일반적으로 미터라고 쓰는데 좀 긴 길이는 뭘 써요? 우리 킬로미터 쓰죠? 그 다음에 뭐 더 긴 거는 광년이네, 파세기네 하는 건 천문학에서 쓰는 거니까 우린 쓸 일이 없고. 미터하고 킬로미터 쓰는데 킬로미터랑 비슷한데 좀 다른 게 여기다 그냥 쓸게요. 마일이 있고 그 다음에 해상 마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좀 얘기가 긴데 원래 마일이라는 단위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옛날에 로마 시대인가? 그때 제가 개론에서는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동력학에서는 얘기하고 이게 사람이 한 걸음 걸으면은 보폭이 우리는 보폭이란 말 쓰죠.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발 내디딜 때까지 그 거리가 한 80cm 되거든요. 근데 요거 옛날에 서양에서 한 걸음이라고 하면은 이거 한 번 내딛는 게 아니라 반대편 발까지예요.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되겠어요? 한 1.6m 되겠죠. 네, 여러분들 보폭이 1m가 안 나와요. 하여튼 1.6m씩 하는데 그거를 1000번을 하면은 그거를 제가 스펠링은 기억 안 나는데 밀레파수스였나? 잘 기억 안 나요.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그래서 이걸 이제 부르다가 간단해진 게 마일이에요. 그래서 뭐 밀레니엄이네 아니면 뭐 할 때 우리가 되게 밀레라는 게 이제 천이라는 뜻이잖아요. 천이라는 뜻으로 쓰이잖아. 그래서 마일이 천이라는 뜻인데 뭐의 천이냐? 1000걸음이다. 그래서 대충 잘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한 1.6km 이쪽 저쪽 돼요. 1마일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국도 그러나? 미국 가서 차 타면은 그 속도계가 마일로 나오거든요. 이것까지 얘기해 주자. 1시간에 몇 마일을 갔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줄여서 mph라고 많이 써요. 그럼 킬로미터는 1시간에 몇 킬로 갔냐? 우리가 얘기하는 시속 몇 킬로는 kph가 되겠죠. 네, 이것도 실제로 자주 쓰는 단위이긴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마일 퍼 아워가 뭐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 안 나는데 1.6 정도 돼요. 그래서 미국에서 50마일 이거면은 우리나라에서는 80km로 보면 돼요, 거의.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역사적인 문제고 이제 중요한 거는 노티컬 마일이거든요. 미터법이랑도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상 마일이라고 많이 써요. 바다에서 써요. 바다에서 쓰는데 바다에서 항해를 할 때 쓰던 것들의 상당 부분이 비행기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도 여러분들 타보시면은 뭐 남은 거리 있잖아요. 그거를 킬로미터로 써주기도 하는데 노티컬 마일로도 많이 써요. 여기 NM이라고 표현을 하죠. 걔를 어떻게 나왔냐를 설명을 하면은 시간이 금방 갈 것 같은데 지구가 있습니다. 지구 반지름이 대충 한 6,400km인가? 잘 기억 안 나는데 그쯤 된 것 같아요. 맞겠지?
그 다음에 그럼 지구의 둘레는 어느 정도 될까요? 뭐 12,800km 곱하기 3.14 하면 되잖아요. 지구 둘레. 반지름이 6,400이니까. 그럼 대충 어느 정도 나오나? 한 4만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시간 없으면은 같이 계산을 해보세요. 예, 4만 나오네. 그래서 4만쯤 됩니다. 이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실제로 지구 그러니까 미터라는 단위를 뭐부터 정의를 했냐면은 지구에서 북극에서 적도까지 거리를 잘 기억 안 나는데 1000만 분의 1인가? 처음에는 미터를 이걸로 정의를 하기로 했어요. 1000만 분의 1.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니까 지구가 구형이라고 치면은 요 방향이나 이 방향이나 둘레 같죠. 그러니까 요걸 4번 더하면 얼마가 돼요? 4천만 미터가 돼야 돼요. 한 바퀴 돌면은. 근데 1000m가 1km잖아요. 뒤에 0 3개 날릴 수 있죠. 그래서 4만 km가 되는 거예요. 지구 둘레가. 그렇게 하니까 지구의 반지름이 거의 6,400km로 정의가 됐죠. 네,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미터가 다른 데서 나온 게 아니라 지구적인 스케일에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좀 더 과학이 발전을 하니까 보니까 이거 지구가 완전한 구형이 아닌데 사실 도는 방향으로 좀 퍼지거든요. 그래서 적도 쪽이 더 넓은데 아니 뭐 등등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터도 지구 사이즈 기준으로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입자에서 나오는 빛이 뭐 몇 분에 몇 초 동안 가는 거리 그렇게 정의를 바꿨는데 기본적으로 시작은 지구 사이즈에서 쟀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노티컬 마일 있잖아요. 해상 마일. 얘는 또 뭘로 정의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위도라는 거 아마 배웠을 거예요. 이것도 개론 때 배웠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거 경도라고 배웠을 거예요. 위도가 여기는 몇 도냐면은 90도, 적도는 0도죠. 각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구 중심에서 봤을 때 각도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대충 대전이면은 뭐 한 37도, 36도 그쯤에 있죠. 여기쯤에. 어쨌든. 그래서 얘를 열심히 칸을 쪼개면은 이거 칸 한 간격이 1도예요. 근데 그 1도 다음에 1도보다 더 작은 단위가 필요하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38도 선이면은 저기 황해도 해주쯤 될 거고 뭐 그 밑에 37도면은 하여튼 서울보다 밑에요. 그럼 그 사이는 뭘로 표현하냐?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보다 작은 게 도 밑에 분이 있고 초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듯이 분은 60개를 세면 하나 올라가죠. 초도 60개를 세면 하나 올라가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노티컬 마일은 뭘로 정했냐면은 1도에서 얘를 60개로 쪼개가지고 그 한 칸을 1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의 분이 아니에요. 얘는 각도를 쪼갰을 때요. 각도에서 도 밑에 있는 단위예요. 그 1분이 해당하는 거리를 1 노티컬 마일로 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얘가 90도고 그 다음에 1도는 60개로 쪼갰댔잖아요. 그럼 얘는 5,400개가 되는 거죠. 5,400분. 5,400분이면은 다시 얘기하면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가 돼야 된다? 5,400 노티컬 마일이 됩니다. 뉴턴미터가 아니라 헷갈리게 썼네 내가. 소문자로 썼던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저항추진 수업에서 진짜 많이 쓰는 단위거든요. 사실 배에서는 킬로미터보다 특히 항해랑 관련한 내용은 미터보다는 킬로미터보다는 해상 마일을 더 많이 써요. 노티컬 마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티컬 마일이 어디서 왔는지 그 다음에 얼마의 크기인지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죠. 어쨌든 얘가 5,400 노티컬 마일이고 해상 마일이고 아니면 해리라는 말도 씁니다. 해리. 바다에서 쓰는 그 리라고 하면은 우리가 옛날에 한 400m 정도가 일리거든요. 사람이 1시간 동안 걸어가는 거리가 한 10리 돼요. 그래서 거기서 쓰는 단위를 써서 바다에서 쓰는 긴 거리의 단위. 그래서 해리라고도 많이 써요.
어쨌든 그럼 얘가 지구가 이렇게 보면 5,400.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얼마? 1,000만 킬로. 서로 관계 있겠죠. 그렇게 했을 때 실제로 이게 맞나? 원래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항해할 때는 주로 얘를 쓴다. 지구가 적도에서 북극까지 거리가 5,400 해리 노티컬 마일이다라는 거에 기반을 한 그 거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데 그럼 둘이 관계가 뭐가 있냐? 1.8 몇 킬로예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안 나는데 실제로 그냥 계산해 보면 나오거든요. 둘이 관계 가지고 또 해봐야지 그러면. 만에서 5,400 나누면 되잖아요. 네, 1.851 나오네. 1.85km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항 추진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단위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노트예요. 그냥 노트라고 하면 앞에 K 묵음입니다. 노트라는 거는 원래 매듭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매듭들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옛날에 배 속도를 어떻게 쟀냐면은 배가 갈 때 이제 밧줄에다가 뭘 묶어서 탕하고 배 뒤로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그 떨어진 애는 가만히 있다고 치고 그러면은 이제 줄이 줄줄줄 풀리잖아요. 그럼 그 줄이 풀리는 길이를 재면은 뭐 1분 동안 얼마가 풀렸다. 그럼 얘가 속도가 얼마다라고 나오겠죠. 말 그대로 그 속도를 재는 방식이었는데 그 줄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야? 다시 꺼내서 줄자로 재요? 그러기 힘드니까 매듭을 중간중간 해놨어요. 그래서 얘가 퐁 하고 물에 빠졌을 때 그 매듭이 딸려가는 거를 이제 손으로 세면 되겠죠. 뭐 그 매듭마다 뭐 다른 거를 꽂아놨대요. 재질이 다른 거를. 그래서 손으로 그냥 봤을 때 감촉으로 알게끔. 왜냐면은 밤에도 가야 될 거 아니야. 눈이 안 보일 때.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서 나온 게 노트예요. 그래서 배에서 속도를 재는 단위가 노트다. 근데 지금은 뭐라고 정의가 되어 있냐? 얘가 1해리를 1시간에 가는 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계산하면 뭐가 나오면 0.5144 미터 퍼 초가 나옵니다. 뭐 실제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그냥 숫자만 알면 되겠죠. 0.5144라고. 뒤에 계속 4444 뭐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배를 설계할 때 배 속도는 킬로미터 퍼 아워 아니면 미터 퍼 세컨드 그걸로 설계를 안 해요. 노트로 설계를 합니다. 근데 해석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노트 갖고 해석 안 하죠. 미터 퍼 세크로 돌아가야 해석을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동력학에서 유체역학에서 배운 단위계잖아요. 걔로 바꾸는 그 서로를 연결해주는 상수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중요해요. 얘는 수업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일반적으로 저항 추진 수업할 때 굳이 이거 안 알려줘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볼 때 뭐 몇 노트로 간다. 그래갖고 해석해라라고 했을 때 걔를 미터 퍼 세크로 당연히 바꿔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근데 그 상수를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 수업에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단위계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거 말고는 지금 몇 분 됐냐? 30분 가까이 했네. 그거 말고 짧게만 얘기하고 끝낼게요. 그거 이후에 뭐 운동량, 힘 이런 거는 우리가 힘은 쓸 수 있어요. 수업에서. 저항 추진 수업에서 쓰는데 뭐 중요하지 않고 모멘트 나중에 토크라는 말로 많이 배우죠. 이건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에너지 뭐 에너지도 안 중요하고 동력은 중요하거든요. 동력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동력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 이제 많이 써요. 이제라고 한 거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동력 단위로 뭐를 자주 썼냐면은 여기 지우고 할게요. 옛날에 동력 단위로 많이 썼던 게 마력이라는 게 있어요. 마력인데 그러면은
력은 힘이잖아요. 그러면은 뭐 호스, 포스냐? 그건 아니고 여기선 력이라고 썼지만 동력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호스 파워라고 써요.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뭐 자동차 같은 거 좀 이렇게 성능 재원들 보셨으면은 거기 HP라고 안 쓰거든요. 한글로 마력이라고 쓰고 PS라고 써요. 단위를. 그거 얘기만 좀 할까 하는데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게 마력이라는 게 말 한 마리가 낼 수 있는 출력입니다. 말 그대로. 그러니까 말이 열심히 뛴다거나 뭐 뭐를 열심히 끈다거나 할 때 끌고 갈 때 그때 발생한 동력인데 뭐 물론 요새는 말이 좀 더 이게 품종 개량이 돼가지고 1마력 이상을 낸대요. 사람은 1마력까지 못 올라가요. 근데 올라가면 그게 말이지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뭐 저기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보면 그 얘기 할 거예요. 뭐 몇 마력 0점 몇 마력 정도 뽑았다고. 어쨌든 그런 건데 그 마력이란 단위가 사실 별로 이 물리적으로 근거가 있는 단위는 아니거든요. 정확히 하면 뭐냐면 75kg을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거예요. 75kg을 중력을 거슬러서 그럼 얼마예요? 이거 뭐 740 몇인데 748인가? 748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물체를 놓으면은 걔가 아래로 받는 중력이 748N이라는 거겠죠. 75kg니까. 근데 얘를 이제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무슨 어떤 속도로? 1m/s로. 75kg 물체를 1m/s로 위로 끌어올리면은 여러분들이 동력학 때 이거 뭐라고 배웠어요? 이런 식으로 할 때 나오는 그 어떤 힘을 거슬러 가지고 일정한 속도로 갈 때 그때 발생하는 동력. 둘이 곱해준다고 배웠죠? 그러면은 748 와트가 될 거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1 마력인데 이 마력을 미터법 기준으로 정의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독일말로 뭐 PS가 똑같은 뜻이에요. 마력 그러니까 호스파워인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PS라고 쓴다 했거든요. 독일 약어로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 나와요. 예, 그래서 최근 물론 지금도 자동차에서는 마력이란 단위 많이 씁니다. 뭐 출력이 얼마, 엔진이 몇 마력짜리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마력이고 배에서도 마력이란 단위 많이 썼어요. 근데 한 10년 전부터 동력으로 바꿔요. 그냥 동력, 킬로와트로. 와트로 쓰기엔 너무 값이 크니까 킬로와트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력이란 단위를 굳이 기억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대충 어느 관계인지 정도는 알아둬야 나중에 마력으로 표시된 거 킬로와트로 변환할 수 있죠. 킬로와트입니다. HP는 미터법이 아니라 여기 앞에 아까 롱톤, 쇼톤 했듯이 저기 야드, 파운드 쓰는 사람들의 마력 단위거든요. 크기는 비슷한 걸로 알아요. 저도 정확히 얼마 차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이게 애초에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쓰는데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 만든 단위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터법 안 쓰고 야드, 파운드 써가지고 조금 값은 달라요. 근데 큰 틀에서는 비슷한 마력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배웠고요. 이제 저항 추진에서는 그러면은 왜 단위계 얘기를 했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몇 톤짜리 배. 물론 그 개론에서도 선박해양공학 개론에서도 했죠. 몇 톤짜리 배를 몇 노트로 가려면은 몇 톤짜리 배가 몇 노트로 가려면은 몇 킬로와트짜리 엔진이 필요한가? 라는 거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게 저항 추진 수업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저 세 개 단위는 헷갈리지 않고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옛날에는 킬로와트가 아니라 마력 단위 썼으니까 얘도 미터법 단위도 아니지 얘도 뭐 표준 단위가 아니지 톤만 표준 단위계였잖아요. 근데 다행히 지금은 톤이랑 킬로와트 정도는 표준 단위계고 노트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서 변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뭐 그런 얘기들 했어요. 오늘은 뭐 사실 여러분들 여기 수업 듣는 환경 테스트도 해야 되고 뭐 등등 해가지고 굳이 본 수업을 나가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책도 아직 안 샀을 거 아니에요. 책 사고 뭐 책 받고 하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1장 수업을 나갈 거기 때문에 딱히 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2장부터는 책이 필요하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책을 받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수업을 들어오시고 오늘 뭐 다행히 제가 수업 안내하는 거 문자 보내는 시스템이 지금 학교께 없어진 것 같아서 연락은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강의실에 다들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추석 전까지. 추석 이후에도 이렇게 스트리밍 하는 거는 그대로인데 혹시 추석 이후에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나는 대면 수업 듣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버 캠퍼스 공지에 올려놓은 대로 저는 대면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시면은 선착순으로 강의실에 들어올 수 있는 수대로 끊을 거예요. 뭐 3단계에서는 뭐 10명, 뭐 그 이후에는 1, 2단계는 뭐 15명 그런 식으로 끊어서 해드릴 거니까 우선은 비대면 환경에서의 수업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뭐 여기까지 할 거고요. 딱히 뭐 수업 관련해서 질문 같은 게 있으면은 그냥 사이버 캠퍼스에다 질의응답에다 올려주시면 뭐 거기에 보고 제가 답은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하여튼 첫 시간인데 듣느라 수고하셨습니다.